현실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현재 공부하고 수업을 병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론이 이론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현장에 있는 실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해부학 강사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레이너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트레이너뿐만 아니고 해부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트레이너들을 전제로 깔았던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가 보면 저도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합니다. 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관련된 일련의 프로그램을 항상 구성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구성을 꼭 메모로, 글로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내가 훈련을 지도하는 숙련가고 장기간 이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다면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부위가 존재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1번 고객에게 덤벨 프레스라는 운동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덤벨 프레스라는 운동이 끝나고 나면 비하인드 프레스라는 운동을 가르칠 거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운동 종목이 정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걸 해부학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덤벨 프레스와 비하인드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공통된 교집합을 갖고 있는 근육이 뭐죠? 삼각근이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삼각근이라는 거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상 그림은 세 가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넘버링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1번 그리고 2번, 요걸 3번 정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림은 좌우측에 대한 개념을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시상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마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마면은 앞뒤면을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론탈 플랜, 앞에 거를 세지탈 플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면이라고 합니다. 자, 가로면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위아래 면을 보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세 개의 방향을 보여드렸냐면 삼각근 운동을 한다고 봤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1차적인 개념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현재 보여지는 그 면에 대해서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조직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상면은 팔이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뒤에서 이렇게 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자, 이거 운동 방향으로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시상면에서 굽힌 편 이런 것도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두 개의 방향만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전면 삼각근의 운동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얘는 뒤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위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마면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되면 요 이마면이라고 하는 건 축의 요 앞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90도 방향에서 이런 방식의 기준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벌리는 거와 모음인데 일단 이거 빼놓고 오른쪽 옆으로 간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놓으면 측면 삼각근에 대한 자극이 좋아지겠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면 삼각근의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가 시상면에서 앞으로 굽혔던 전면 삼각근에 대한 개념보다도 전면 삼각근의 벡터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좀 더 전면 삼각근답게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모음 기전에 대한 방식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가로면에 대한 부분들은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축이 위에 있으니 이런 돌림 운동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상 여기로 돌아가는 방향
요로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팔을 이렇게 90도 벌림을 한 상황에 대해서 앞쪽으로 올 때는 상대적으로 전면 삼각근에 대한 과정에 자극이 더 높아지겠네. 뒤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상대적이지만 후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의 방향이 더 좋아지겠네 라인데 시작점이 요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측면이라는 걸 기준으로 전면에 대한 방향과 후면에 대한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방법을 표현드리는 건 일단 어떤 뼈대근이 정해지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으로 보라고 하는 마치 공식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원리가 된다 정도로 요거 정도만 암기해 두시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서론에 표현드렸던 어떤 방법을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해부학을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 저도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바쁘다 보니까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하루 전날에 다음 고객들의 리스트를 보시고 오늘 운동과 내일 운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그 플래닝 단계에서 내 고객들마다 어떤 운동들을 내일은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모 정도를 해두세요. 자, 그게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자, 내일은 모두 삼각근 운동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삼각근에 대한 기준으로 내일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삼각근 하나를 그냥 놓으세요. 그래 놓고 수업 전에 삼각근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네? 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부착부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쇄골에 붙어 있고 에이크로멘에 붙어 있고 스카폴라라고 하는 어깨뼈에 라테럴 파트, 특히 스카폴라 스파인이라고 하는 파트에 붙어 있네. 이렇게 해부학 용어들의 한 편씩만 선생님들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셔도요, 훨씬 더 효과가 높은 암기력과 이해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언제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냐면 수업 직전에 1분 정도만 보시고 가세요. 1분 정도만 정말. 그러면 선생님들이 1분 전에 봤던 그 내용은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머리라고 본다면 머리에 뜬 지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근데 1분 전에 봤던 이 내용이니까 바로 까먹지는 않거든요. 새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면 바로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늘 회원님 저는 삼각근 운동을 할 건데 요거 봤던 내용 있죠? 삼각근은 어깨뼈하고 쇄골뼈하고 상완골이라고 하는 세 뼈의 기준으로 연결된 하나의 뼈대근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삼각근입니다.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붙어 있고 요 뒤에 어깨뼈에 붙어 있고 요 팔뼈 옆에 요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붙어 있어요.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포인트가 몇 개예요? 여기가 휴머러스 쪽이니까 하나, 둘, 셋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대로 가지고 우리 운동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용어 자체는 크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주듯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갔을 때 여기가 쇄골뼈였네, 여기가 스카폴라라고 하는 어깨뼈였네, 여기가 휴머러스라고 하는 어깨뼈였네 라고 하면서 첫 시간에는 이렇게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용어를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 클레비클이라고 하는 빗장뼈에 마치 라테랄이라고 하는 가 쪽에 한 2분의 1 정도에 붙어 있구나인데 거기에 인페리어라고 하는 약간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붙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거 위쪽은 누가 붙어 있는 거죠? 트라페지우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승모근이죠. 그리고 요 팔 쪽에 붙어 있는 정지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델토이드 튜벌러시티라 그래서 삼각근 조면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조면이라는 거는 거친 면이라는 거예요. 왜 거친 면이에요? 거친데 붙어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스카폴라의 뼈인데 에이크로면 뒤쪽을 따라 주행하는 그 가로의 경계면에 있는 어깨뼈의 중심에서 위쪽은 극상근, 아래쪽은 극하근이니까 이걸 견갑극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어깨뼈의 허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어깨뼈의 허리니까 스카폴라, 스파인이란 용어를 쓰면 되겠죠. 허리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스파인 용어 쓰잖아요. 그렇게 스카폴라 스파인의 약간 라테랄 파트, 요거 가 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붙어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작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방향, 벡터 가지고. 요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즉 첫 세션 때, 두 번째 세션 때, 세 번째 세션 때, 네 번째 세션 때 요걸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론으로 생각했던 그 용어들, 언어들이 언제 뜬 지식에서 든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누군가를 가리킬 때 내가 한 번 더 이해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린 수업이 한 명만 있을 수 있지만 한 명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한 2명, 3명, 4명, 7명, 8명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상황일 때는 오히려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자동 암기가 돼버려요. 이론이라는 거는 글을 통해 이해되는 언어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론이 이론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현장에 있는 실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내가 현장에서 고객을 지도하기 바로 직전에 뜬 지식을 만들어 놓고 그 뜬 지식을 고객한테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든 지식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넣는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굳이 이걸 보지 않아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뼈대근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인 개념을 하나를 놓고 상대적인 관계들을 이어서 연결해다가 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뼈대근에 대한 방향성들, 기준들 이런 것들 조금만 정리해 두셨다가 수업 전에 하나씩만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암기가 점점 잘 되고 있다는 걸 직관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해부학 강사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